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2장 배선재료와 공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전선 및 전선의 접속에 이어서 이 배선재료와 공구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암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문항수가 대략 한 38문제,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는 29문제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외에 문제는 많아요. 여기 우리 교재에 이제 있는 내용은 가장 필수적인 거,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또는 끝장문제 풀이를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재료들이나 공사, 뭐 품목들, 그 다음에 뭐 테스트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2장 배선재료와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지로는요 40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거는 개폐기, 일명 우리는 이제 이걸 스위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스위치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심벌이에요. 심벌.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물건이라든가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걸 이제 심벌이라는 거를 쓰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집에서 쓰는 똑딱이 스위치 있죠. 똑딱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요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멸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극 스위치, 3 들어가면 이제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을 갖다가 쓰는 거를 우리는 이제 심벌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8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해서 이거 일일이 그냥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외우셔야 돼요. 앞에 우리 전선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전선에 대한 명칭, 뭐 OW가 뭐냐, IV가 뭐냐, DV가 뭐냐 할 때 그때그때 나올 때 그때그때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자, 스위치는 일단 4가지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타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 여관이나 호텔, 뭐 요런 모텔 이런 데는 1분 이내에 뭐 동작해야 되고, 주택이나 아파트는 3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나 이제 많이 가봤는데, 노래방 같은 데 가면요 벽면에 요렇게 다이얼 같이 생긴 게 있어 갖고 그거 싹 돌리면 가운데 있는 등이 불이 쫙 밝아졌다가 반대로 싹 돌리면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을 회전 스위치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로터리 스위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 스위치, 우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일명 이제 FLS라고 이제 하는데,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일명 FLS, 플로트리스 스위치라고 이제 부르고, 부동 스위치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물의 양을 갖다가 그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이 되는 여부를 나타내는 스위치예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동극 전멸 전환 방식이라고 해서 3로 스위치 2개를 이용해서 2개소에서 전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제 전등이 하나 있어요. 전등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반대편 쪽에 스위치가 있죠. 불키라고.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는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문을 따라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이런 전시실 같은 데 가면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불을 켜서 불이 빵 켜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난 이 문으로 나가고 싶은데 다시 가서 불을 끄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나가는 쪽 출구에다가도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여기에서 이 등기구를 조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등기구를.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일단 220V를 쓰기 때문에 전원부 쪽은요. 두 가닥을 써요. 전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요 가운데로 이제 조작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등기구, 램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등기구가 이제 있고요. 지금 여기가 한 쌍이에요.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한 쌍. 그래서 지금 요거 세 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3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3로 스위치. 그래서 3로 스위치 한 개, 두 개를 갖다가 쓰게 되고요. 요거 상황을 이제 좀 나타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싹 바뀌어요. 요렇게 싹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요렇게 통하겠죠? 전기가 통하니까 불이 켜지고 반대편 여기 반대편으로 나가면서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뀝니다. 그럼 열리죠? 여기 없어지니까 열리죠? 그럼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로 스위치 두 개를 가지고 양쪽에서 요 등기구 하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자가 몇 개예요? 여기는 전원부 쪽, 여기는 전원부 쪽은 두 개니까 전선은 두 가닥일 것이고 여기 지금 단자는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가닥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들어가니까 여기 세 가닥이죠. 그래서 3로 스위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선 쪽이 이제 세 가닥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원부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두 가닥 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가닥을 쓴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를 동극 전환 방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또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 숙직실을 하나 두는 거죠. 숙직실. 방문을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왔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와 갖고 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돼서 요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타입이 있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기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 요렇게 4로 4개의 단자가 들어가는 4로 스위치 하나가 들어갑니다. 4로 스위치. 요거 한 개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요 방까지 포함되는 총 3군데에서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4로 스위치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3로 스위치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콘센트하고 플러그, 각종 소켓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콘센트는 말 그대로 전원장치 이제 꽂기 위해서 전기 연결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콘센트의 심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많죠, 뭐가 많아요. 그래서 벽붙이용, 천정부착용, 바닥형, 뭐 20A 이하 2구 콘센트, 3구 콘센트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는 많이 다뤄봐야 된다라는 거.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 설비가 됐든 이론이 됐든 기기가 됐든 최대한 빨리 보시고 최대한 영상들을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풀다가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하면은 영상 다시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브노트라든가 핸드북 뭐 이런 거 요점 정리들 옆에다가 놓고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자격증 따는 요령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전기 공사용 공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집에서 많이들 쓰는 거죠. 멀티탭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요런 거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는 바닥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바닥에 바닥 붙이형 멀티탭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언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이 여기 이제 연결되는 단자를 꽂아주고 전원부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각종 공구류인데요. 왼쪽부터 한번 제가 쭉 얘기해서 위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어미자, 아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요 놈은 관 사이즈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관 사이즈 할 때 측정할 때 쓰는 거로 얘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버니어 캘리퍼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요 아래쪽에 큰 부분 있죠? 이거는 관의 바깥지름을 측정을 하고요. 여기 위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생겨갖고 얘는 안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톱니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요 놈은 요 톱니처럼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전선을 꽂는 거예요. 전선을 갖다가 딱 꽂았을 때 맞는 구멍이 있으면 여기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요 전선의 이제 굵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크기, 굵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해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이어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와이어 게이지. 자, 요 놈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구를 꼽는 거죠. 백열 전구를 갖다가 꽂아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리셉터클이라고 부릅니다. 리셉터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밴더라고 이제 부르는데 밴더는 요 뒤에까지를 합쳐서 밴더라고 하고요. 요 앞부분만 얘기하는 건 히키라고 불러요. 히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금속관을 갖다가 딱 걸어갖고 구부릴 때 쓰는 겁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요때까지는 금속관 공사 작업이 우리 기능사 실기에 있었어요. 90년대. 기능사 실기에 금속관 구부리는 작업이 있어서 토치를 이용을 해서 금속관을 갖다가 열을 가하고 요 놈을 이용해서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딱 금속관 걸어갖고 이거를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기능사 시험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토치 이용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금속관 구부리는 작업은.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입니다. 요 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단기라고 부르는 거죠. 흔하게 얘기하는 거 절단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요 놈은 굵은 전선을 자를 때 쓰는 거. 굵은 전선을 자를 때 쓰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클리퍼라고 부릅니다. 클리퍼. 우리는 흔하게 그냥 절단기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 문제는 이제 클리퍼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선 피복 벗기는 거. 도체, 피복. 요런 거죠, 요런 거. 전선 피복 벗기는 거. 요거를 우리는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이제 부르고요.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전선 이런 거 많이 까보신 분들은 와이어 스트리퍼 안 씁니다. 그냥 벤치로 하거나 아니면 다목적가에 쓰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쓰는데, 이제 전선 피복 벗기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요거는 어떤 철판, 보통 배전반이나 분전반의 뚜껑, 문 이렇게 여는 거, 뚜껑을 1.2mm 두께, 요런 것들을 구멍 뚫을 때 쓰는 겁니다. 녹아웃 펀치라고 불러요. 녹아웃 펀치. 책에 다 있어요. 요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405페이지부터 쭉 이제 쭉 있고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409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뭐냐면 압착, 전선을 갖다가 압착시킬 때 쓰는 건데 프레셔 툴이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Y25 모델이거든요. Y25라고도 이제 부르고 이제 요거 압착할 때 이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요. 여기 금속관이에요, 요게 금속관이고 요 기기거든요. 요 기기를 이제 우리는 오스터라고 부르는데 금속관에 나사홈 있잖아요. 우리 나사 같은 거 드라이버 인지 할 때 쓰는 그런 볼트, 거기 나사선을 갖다가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이 오스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잘 나오니까. 자, 요 놈은 이제 리머입니다. 리머. 우리가 나무를 잘라요. 나무를 자르면 끝에 부분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이렇게 문대면 나뭇가시가 다 붙이죠. 그래서 얘를 맨들맨들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사포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사포로 막 문대갖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금속관을 깎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잡아주는 놈이 바로 이 리머예요. 그래서 오스터와 리머는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스터와 리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기 쪽인데요. 측정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거 두 개만 넣었어요. 대표적인 거. 자, 요 놈 같은 경우는 메가입니다. 메가. 멀티테스트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메가는 여기에 메가 옴이라고 딱 써져 있거든요. 여기에 화면상에서. 아마 책에서는 요게 보이실 거예요. 책에 있나? 책에서도 간당간당하게 보이네요. 407페이지에 절연저항기 있습니다. 요거 유리 부분에 보면 메가옴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게 이제 절연저항 측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메가고요. 한글로는 절연저항계. 한글로는 절연저항계. 그래서 메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메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얘기하면 저압 몇 볼트용으로 쓰느냐, 뭐 고압이냐, 뭐 특고압이냐에 따라 뭐 500볼트, 2000볼트, 뭐 1000볼트, 2000볼트 이렇게 이제 나뉘어요. 저압용은 500볼트 이하, 메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누설 전류나 이런 것들 측정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후크 온 메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클램프 메타라고 이제 부릅니다. 후크 온 메타. 자, 그래서 각종 공구류 계측기 한번 봐봤고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이제 제가 해놨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나 와이어 게이지, 그 다음에 클리퍼, 와이어 스트리퍼, 그 다음에 오스터, 리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다음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합니다. 저저항, 중저항, 그 다음에 특수저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 말 그대로 저저항, 1옴 이하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 전위강화법, 전위차법, 뭐 켈빈 더블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저항을 측정하는 1에서 10kΩ 정도에서 머레이 로프법이나 저항이나 전위강화법입니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놈인데 특수저항. 일단 우리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검육의 내부 저항 측정할 때 휘스톤 브릿지법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뭐 항상 같다. 이론에서 이제 휘스톤 브릿지 평형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잘 나오는데 전지의 내부 저항이나 전해액, 접지 저항을 갖다가 측정할 때 쓰는 것이 코올라시 브릿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2장 배선 재료와 공구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가 우리 책으로는 111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여기 말고도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장풀이 문제에다가 다 수록해 놨어요. 어지간한 문제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